이란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서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어요. 164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면적을 가진 이곳은 8,600만 명이 넘는 활기찬 인구가 살고 있죠. 하늘을 찌를 듯한 산들이 있는 이 땅은 3,000m를 넘는 1,500개의 봉우리를 자랑하며 겨울엔 춥고 눈 덮인 풍경을, 특히 남부 지역에선 뜨겁고 건조한 여름을 보여줘요. 이란은 중동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북쪽엔 카스피해가 있고 남쪽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이 감싸고 있어요.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영역에 속해 있죠. 기원전 550년에 키루스 대왕이 세운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풍부한 역사를 가진 이란은 과거만큼이나 현재도 매혹적이에요. 이 매력적인 나라의 신비를 파헤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는 여정에 함께해요. 임시 결혼이란에는 심시 결혼이라는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페르시아어로는 시계, 아랍어로는 니카 무타라고 불리죠. 이건 남자와 여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결혼할 수 있게 해줘요. 몇 시간부터 몇 년까지 가능하죠. 시아파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이 결혼 형태는 증인이나 공식 등록이 필요 없어요. 부부는 결혼계약 기간과 지참금을 미리 합의하고 계약이 끝나면 공식 이혼 없이 헤어질 수 있어요. 이란 민법 1075조는 임시 결혼을 허용해요. 15살 이상 남성과 13살 이상 여성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든 아니든 남성은 함께하는 동안 여성의 비용을 충당할 월수입이나 충분한 개인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결혼 계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두 당사자가 신분증을 결혼등록 사무소에 가져가고 종교 관리자가 증인으로 있는 간단한 의식을 치러야 해요. 임시 결혼은 양측이 동의하면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보통 이란에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속돼요.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 관습이 불법 매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지해요. 나라에서 약 34명의 젊은이가 그런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추정되거든요. 이란 인구의 거의 65%가 25세 미만인데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고 결혼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 결혼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낭만적이고 성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죠.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결혼 형태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수천 명 태어나고 대부분 남성은 계약 결혼을 한 여성과 가정을 꾸리길 꺼려하죠. 임시 결혼은 마슈아드나 쿰 같은 종교 도시에서 특히 흔해요. 외국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방문자가 머무는 동안 시계 계약을 맺죠. 이로 인해 남성 관광객을 위한 무허가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며 이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란의 결혼 이야기는 임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슈카이 부족은 완전히 다른, 하지만 똑같이 매혹적인 결혼 방식을 보여줘요. 카슈카이 부족의 아내들이 남편의 새 신부를 선택하기. 카슈카이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 집단이에요. 반유목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죠. 여름엔 자그로스 산맥의 푸른 목초지로, 겨울엔 따뜻한 남부 평야로 계절마다 이동해요. 이란의 마지막 유목민으로 불리며 주로 파르수주의 쉬라즈와 피루자바드 주변에 살아요. 놀랍게도 많은 카슈카이는 여전히 가축을 키우며 전통 관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카슈카이 문화에서 특히 흥미로운 건 그들의 독특한 결혼 관습이에요. 남성이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려면 첫 번째 아내의 동의가 필요해요. 보통 첫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가문 혈통을 잇기 위해 다른 아내를 마련해주는 상황이죠. 추가 아내에 대한 결정과 준비는 전적으로 첫 아내 손에 달려있고 남편은 반대할 권리나 발언권이 없어요. 게다가 카슈카이에서는 독신 생활이 엄격히 금지되고 큰 죄로 여겨져요. 이건 이기적인 생활 방식으로 보이며 생존의 법칙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반하죠. 카슈카이의 독특한 결혼 방식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강한 강조를 생각하면 첫 아내가 남편의 새 아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들 문화 안에서 여성을 힘있게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세요. 3.
난민 수용 선도 이란은 특히 이웃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유입으로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난민 수용국이에요. 이 큰 증가는 아프간 난민 추정치가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거예요. 이제 비공식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거주 허가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되죠. 2022년 말까지 이란은 340만 명이 넘는 난민과 난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했어요. 여기엔 다양한 신분의 110만 명 이상의 아프간 사람이 포함되어 허가증을 가진 주민, 가족 여권 소지자, 비공식 신분자까지 있죠. 아프가니스탄에 계속되는 분쟁과 악화된 상황이 많은 사람을 이란으로 피난하게 했어요. 이란의 정책은 비교적 포용적이어서 난민들에게 교육, 의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이란은 아프간 아이들이 신분증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어요. 현재 80만 명이 넘는 아프간 아이들이 이란 학교에서 이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부족해요. 2023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필요한 1억 1,414만 1,000원 중 23%만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큰 자원 부족을 보여줘요. 이란은 큰 난민 인구를 지원하며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인 성형수술, 특히 코 성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계 코 성형수도 성형수술하면 대부분 한국이나 태국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란은 매년 시행되는 코 성형수술수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추정에 따르면 이란은 매년 거의 4만 번의 코 성형수술을 해요. 여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 성형 트렌드가 사회 규범을 천천히 바꾸고 있죠. 이란의 미용 수술 클리닉은 이제 붐비고 있고 여성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남성도 미용 시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의 뷰티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 고객을 끌고 있어요. 이 트렌드는 많은 사람이 이란 사회가 더 현대화되고 있다고 보는 신호예요. 미용 시술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서 더 나은 기회를 준다고 믿어지죠. 하지만 일부는 나라가 너무 서구화되고 있다고 반대해요. 경제적으로 이란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코 성형을 제공해서 국내외 수요를 부추기고 있어요. 이란에서 코 성형 평균 비용은 약 210만 원에서 490만 원 사이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저렴해서 의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죠. 뛰어난 기술의 외과의와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이란의 코 성형 중심지로서 명성을 더 높여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 요청이 있어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대가로 이 쇼를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때요? 5. 초강대국 이란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하죠. 석유와 가스는 이란 에너지 수요의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수출 가치의 큰 부분을 이루죠. 2022년엔 이란이 하루 약 345만 배럴의 석유를 추출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국제기구들은 2021년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약 542억 원이었고 2022년엔 이 수치가 812억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란은 화석 연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생 가능 에너지에도 진전을 보이며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하고 있죠. 현재 재생에너지는 이란 총 전력 생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10%로 늘리려 해요. 이란은 광물 자원도 풍부해요.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최대의 아연, 구리, 철광석 매장량을 자랑하죠. 또 크롬, 망간, 황, 금, 우라늄, 티타늄의 상당한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핵 분야에서도 이란은 큰 진전을 이뤘어요.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며 이는 핵무기 재료에 적합한 수준이죠. 우라늄 농축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원심 분리기 공장을 개발했고 2011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는 풍부한 문화 유산과 장인 정신의 증거죠. 금지된 활동. 이란에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규제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어 인터넷 사용은 철저히 통제돼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차단돼 있죠. 그래도 많은 이란인은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이런 플랫폼에 접속해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위를 지지하는 문화적, 예술적 표현은 래퍼 투마즈 살레이 같은 유명 인사의 체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시위는 종종 최루가스와 체포로 강경 진압되며 특히 소외된 집단을 겨냥해요. 미국 제재로 외국 기관과의 학술 및 연구 협력도 제한돼 여행, 재정 지원, 연구 같은 활동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죠. 여성은 큰 제약을 받아요. 여권을 받거나 여행하려면 남편의 허가가 필요하고 개인 신분 문제에서 차별적인 법률에 따라 지배받죠. 특별 허가 없이 이란 기관과 상품 수입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미국 제재로 제한돼요. 공공도덕법은 특히 여성에게 엄격한 복장 규정을 강요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체포로 이어져요. 미디어와 출판물은 엄격히 통제돼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같은 민감한 문제를 보도하는 기자는 감옥에 갈 수 있죠. 페르시아 양탄자. 드라마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대 페르시아 이야기의 상징적인 표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신비로운 이미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매혹했고 이란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에요. 평균 가격이 420만 원이고 때로는 수억 원까지 치솟는 페르시아 양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이 걸작들은 적어도 200년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양탄자 짜기가 예술 형태로 발전하며 이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했어요. 모두 손으로 만들어진 각 양탄자는 걸작으로 여겨졌고 완성하는 데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곤 했죠. 페르시아 양탄자는 재료, 패턴, 짜는 기술로 구별되며 많은 전통 스타일을 포함해요. 이 양탄자를 정말 매혹적으로 만드는 건 짜는 사람의 영혼을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디자인을 들여다보면 각 조각에 짜인 감정과 이야기를 느낄 수 있죠.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페르시아 양탄자의 재료는 주로 천연이에요. 이 천연 섬유는 내구성과 합성대함보다 오래가는 생생한 색상을 보장하죠. 식물이나 곤충에서 추출한 염료는 각 양탄자의 독특함을 더해 똑같은 게 없도록 해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가장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는 잎 양탄자 종류로 뉴욕 경매에서 4,702억 원에 낙찰됐어요. 2013년 기준으로 양탄자 수출은 석유 다음으로 이란 경제에 크게 기여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이 무역에 관심이 적고 선배들이 겪은 건강 문제에 비추어 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15년에서 20년 안에 이란은 이 소중한 전통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국제 제재 같은 도전에도 이란 양탄자 산업은 여전히 중요해요. 거의 500만 명을 고용하고 100개가 넘는 나라로 수출하죠. 이란 양탄자의 높은 가격은 재료 품질, 숙련된 장인 정신,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증거로 전 세계에서 매우 찾는 아이템이에요. 페르시아 양탄자의 복잡한 디자인이 이란의 역사와 문화를 엮듯 활기차고 역동적인 젊은 인구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섬세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젊은 인구. 이란의 젊은 인구는 사회의 중요하고 역동적인 부분을 나타내요. 2024년 기준으로 이란의 총 인구는 약 8,980만 명이에요. 그중 상당 부분이 젊은이들이죠. 구체적으로 이란 인구의 약 34%가 15살에서 29살 사이의 청년층에 속해요. 이란의 중간 연령은 33세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젊은 인구를 보여줘요. 이 젊은 인구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요. 인구의 74.2%가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교육과 고용은 이란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라는 초등학교 등록률이 거의 전국민 수준에 달했고 중급 및 고급 교육 수준에서도 상당한 참여가 있어요. 하지만 청년 실업은 도전 과제예요.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실업률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때문에 더 높죠. 정치적으로 이란 청년들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2009년 선거 후 시위, 일명 그린 무브먼트는 젊은 이란인들의 큰 참여를 봤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하고 반대를 표현했죠. 이 운동은 이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을 보여줬어요. 이란 청년들은 단순히 큰 인구 집단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그들의 기여와 직면한 도전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성별 분리 이란의 성차별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틀에 깊이 뿌리내려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슬람 샤리아법에 크게 영향을 받은 법체계는 여성에게 수많은 제약을 부과하죠. 예를 들어, 결혼하려면 남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권은 남성과 평등하지 않아요.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하는 필수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여성은 직업 분리, 괴롭힘, 법적 구제 부족에 직면해요. 특정 교육 분야는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죠. 정치적으로 여성의 참여는 후보 제안과 의회 내 최소한의 대표성 때문에 크게 저해되어요. 이런 큰 도전에도 이란 여성들은 차별적 법과 관행에 맞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종종 정부의 단속 위험을 감수하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여러 인권단체는 이란의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요. 이 문제들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보고서, 학술 기사, 다양한 뉴스 매체에 잘 기록돼 있어요. 대륙 최고 화산 다마반드는 알보르즈 산맥에 있는 휴면 성층 화산이에요. 카스피의 남쪽, 테헤란에서 약 66km 북동쪽에 있죠. 해발 5,671m로 솟아있어 이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일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에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산 12개 중 하나로 꼽히죠. 다마반드의 마지막 분화는 약 55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정상에 작은 화산 분화구가 있고 황산 분출구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을 둘러싼 빙하는 근처 정착지와 이란의 주요 강 몇 개의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이 빙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마반드 산 기슭의 온천은 만성 상처와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치료 효과로 유명해요. 이 온천 물은 병에 담겨 이란 전역에 배포되며 고대 조로아스터교 텍스트와 신화에 묘사된 권위주의 정권과 외국 지배에 맞선 이란인의 회복력을 상징하죠. 전설에 따르면 세머리 용 아리다하카가 이 산에 묶여 마지막 날까지 갇혀 있다고 해요. 또 폭군 자하크가 영웅 카웨와 페레이둔에게 패배한 후 다마반드 산 동굴에 갇혔다고 하죠. 이 산은 신비주의에 잠겨 마법의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요. 전설에 따르면 한 영웅이 영토 분쟁 중에 이 산 꼭대기에서 마법 화살을 쏴 나라의 경계를 정했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